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 뉴스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뉴스 속으로 훅 들어가는가 봤더니 스포츠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였죠.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이른바 약투 바람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 약을 써서 나는 몸을 만들었다 하는 고백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저희도 뉴스쇼에서도 전직 트레이너 몸을 키우려고 하루에 주사 18방을 맞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트레이너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스포츠계 불법 투약 관행이 드러났었는데 이게 전업 선수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유소년 학생들 역시 불법 약물에 노출돼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성인들에게도 위험한 약물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투약이 됐다? 오늘 훅뉴스가 그 주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소년 스포츠에까지 퍼진 불법 투약 실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두 명이 그냥 호기심 차원이 아닌 퍼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만큼이 된다. 네, 저희가 이번에 취재 중에 문제가 드러난 곳은 서울의 한 야구 교실입니다. 예.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직 프로 선수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에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은퇴를 하고 가르치는 곳. 네, 이게 취미반이나 사회인 야구 이런 지도를 넘어서서 선수를 양성해서 프로 선수로 보내기까지 하는 곳인데 예. 이곳에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이 근육량을 급격히 늘리는 그런 약물. 하지만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투약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잖아요. 네. 근데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에서 이런 약들을 썼다? 네, 그런 첩보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입수를 해서 최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결과 예. 스타노로졸, 에페드린, 테스토스테론 이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 대량으로 보관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현재 마무리 수사 중인데 한번 식약처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수사 중인 사항들이라서 결과 나오면 제가 곧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야구 선수 운영하는 야구 교실, 저희가 얼마 전에 스테로이드 가지고 한번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수사 중인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식약처 관계자 말인 거죠. 네, 이렇게, 식약처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긴 합니다만 태반 주사제에 다른 약물까지 섞어서 했다는 정황까지. 네, 그렇게 임의로 약물을 조제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지금 청취자들도 많이 놀라셨죠. 여기가 지금 유소년 야구 교실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데 성인이라고 해도 충격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뉴스쇼에서 보디빌더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보디빌더가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막 복용하다가 의사를 찾아갔더니 더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네. 이 말을 듣고 끊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쓰이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성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스테로이드를 아직 성장도 끝나지 않은 유소년들이 맞는다면 그 부작용이 더 심하겠죠. 이 유소년의 스테로이드 투약에 대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종하 교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성장판이 조기에 다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키가 크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또 성조숙증이 생깁니다. 장기간 고용량 투여할 경우에 심장 근육이라든지 심장 속에 있는 혈관의 변화를 줘서 이제 심장 마비가 생기게 되죠. 심장에도 문제가 되고 성장판이 다치는 이건 치명적인 부작용인데 네. 이 야구 교실, 이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이런 약물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 운영하는 전직 선수 혹시 만나보셨어요? 네, 저희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이 서울의 한 야구 교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 이 선수 출신 이 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압수수색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곳 아니고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요? 누가 그런가요? 지금 다른 곳 샵이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까 식약처가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가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고 식약처가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이분은 모른다? 네, 저희도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실 맞았고요. 취재 결과 바탕으로 다시 찾아가니까 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몸이 이제 너무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헬스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보면 유튜브 보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냥 손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갖고 있었던 것 뿐인데 너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압수수색이요? 우리를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 이러던 것에서 이제는 약을 가지고는 있었다. 근데 아이들한테 투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아니라고 거짓말했던 걸 말을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말도 믿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네,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식약처 조사단이 이 야구 교실을 다녔던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도핑 테스트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몇 유소년 선수들에게서 약물이 검출됐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대표가 자기 맞으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게 아니라 유소년 선수들에게 실제 투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대표는 끝내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자기는 약물을 모르겠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보관이 된 건 보관이 된 건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투약을 했다는 건가? 어떻게 되나? 아니면 외부에서 맞은 거라는 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대표가 이 증거를 앞에 두고도 계속 부인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조사단은 야구교실에서 쓰던 문건도 확보를 했어요. 예. 훈련 일지랑 메모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예. 이 메모지에는 유소년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어떤 합니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는 몇 알을 먹이고 둘째 주에는 몇 알을 먹이고 셋째 주에는 쉬어라, 휴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선수 한 명 한 명의 복용 방법이 매뉴얼처럼 기입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아니 이렇게 구체적인 복용 매뉴얼까지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약물 투약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맞으려고 보관을 했다 이게 대표 변명인데 사실 그 말을 따른다고 해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이 압수된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대표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소년 선수들이 어떻게 투약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도 궁금한데 선수들 만나보셨어요? 선수들? 네, 저희가 해당 야구교실 다녔던 선수들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까지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했다 혹은 봤다 이런 증언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내가 투약을 했었어도 투약을 했다라고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선수 생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도핑 방지 규정에 따르면 금지 약물 투여한 선수에게는 최소 4년의 자격 정지 그럼요. 조치가 내려집니다. 만약 투약을 했더라도 순순히 사실 인정할 수는 없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수들을 만나보긴 하셨지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수는 못 만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들 도핑 검사에서 걸리면은 얼마간 자격 정지, 얼마 동안 출전 금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미성년자들도 똑같이 적용돼요? 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부분 프로 진출을 목표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아닌 거예요. 네, 직업 선수를 하기 위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예.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 이런 소문에 휩싸인다면 선수 생명 자체가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기영로 야구평론가 설명입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그 어린 학생인데 이 선수가 약물에 일단 오염된 이상 앞으로 학원 스포츠를 하건 프로 선수가 되건 앞으로 진로에 엄청나게 장애를 초래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진로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투약 문제를 나서서 증언하기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저희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 통해서 최근 5년간 유소년 선수 도핑 적발 현황 받아봤습니다. 예. 도핑 양성 반응 나온 유소년 선수는 한 해 공식적으로 적으면 1명, 또 많으면 9명 정도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아야 한 해 9명. 네, 평균 그러니까 적으면 1명인 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구 교실, 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 분이 하는 야구 교실 한 곳에서는 지금 몇몇의 선수들이 적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어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유소년 스포츠계에는 프로처럼 도핑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몇몇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 후보 선수 대회처럼 규모가 큰 대회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입니다. 또 앞서 들으셨다시피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더욱 쉬쉬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약투 인터뷰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게 좀 공론화돼서 근절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와 익명으로 인터뷰해 주셨던 분의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성인에게서 사라지기는커녕 유소년들에게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약물 사용을 고백했던 분들도 굉장히 씁쓸한 심정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최근에도 유튜브 통해서 일명 약투 폭로 이어가고 있는 박승현 씨 전화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여전히 약투가 끝나고도 더 비밀리에 팔고만 있을 뿐이고 수요는 전혀 줄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DM들이 와요. 약물 사용법을 그래도 위험하지만 쓰고 싶다, 알려달라는 물어보는 빈도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약물 사용법을 약투 고백을 한 사람, 약 쓰지 마세요 하는 사람한테 약물 사용법을 물어보는 전화도 온다고요? 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참 지금 청취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그 야구 교실이 어디냐? 그 프로 야구 선수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 네, 부인하는 이 상황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의 대표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 식약처는 팩트로서 확보한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만약 정말로 그 야구 교실에서 조직적으로 선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는? 네, 일단은 식약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전문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취급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지도자로서는 영구 자격 정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식약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지난 4월에는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한 보디빌더를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이번 유소년 야구교실 스테로이드 사건도 이 제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한 청취자가 문자를 주셨는데 이거 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문자가 하나 왔거든요. 이분의 번호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분께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주실 분들 있다면 저희 앞으로 주십시오. 지금 문자로 주십시오. 저희가 그분께 조용히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오수정 기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중간 더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